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여러분, 찬 기자가 레전드, 전설, 토전드가 됐습니다. 올킬보다 더 힘들다는 1, 2라운드 연속 역올킬,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고 리뷰 앤 프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커뮤니티들 하시는 축구계에 많으시니까 야 너 그랬어? 막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실화? 네. 진짜요. 분석글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엄청 고퀄이어갖고. 그러니까요. 제 마음을 대변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너무 추갈못이라서 그냥 이 말만 드릴게요. 제가 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0점은 100점과 같다. 하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K리그를 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제 3라운드 픽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설마 저는 늘 올킬에 도전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개라도 맞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피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설 뒤로 하고 본격적인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26일 열릴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 결과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경기 후 기성용의 SNS 글로 인해서 인천구장의 잔디 문제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리뷰한 입장에서는 양 팀이 어쨌든 간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죠.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은 확실히 인천이 잘했습니다. 제가 승부 예측을 하면서 조성환 감독이 서울을 말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히 서울의 색깔을 지워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구와의 개막전에서 어떤 장점이 그런 거였잖아요. 일단 하프 스페이스를 잘 공략을 했고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그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잘했는데 인천은 강한 압박 그리고 숫자 싸움으로 서울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공격 시에는 뭐 어려운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측면에서 공간을 찔러주는 패스로 맞아요. 시원시원한 공격을 이끌었고 많은 찬스를 이끌었습니다. 이태석은 이른 시간 경고를 받았고요. 연이은 부딪힘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니까. 네, 그죠? 그게 좀 티가 나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 인천이 전반 18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무구사의 헤더를 양한빈이 쳐낸다는 게 골문 쪽으로 향했고 이걸 홍시우가 밀어 넣었습니다. 뭐 기성용의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홍시우의 문전세도가 없었으면 들어갈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무고사는 확실히 폼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난 엄청 잘하더라고요. 시즌과 비교해서 슈팅 때릴 때 보면은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에 안익수 감독이 변화를 꾀했죠. 김진야 투입했는데 저는 김진야 KOM으로 꼽겠습니다. 서울이 전반에 부족했던 점을 김진야가 채워 넣었습니다. 공간 커버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인천의 측면 공격 전반에 강윤구, 김보섭이 정말 자주 보였어요. 그런데 김진야 들어오곤 두 선수가 쏙 들어갔습니다. 왼쪽 사이드 라인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면서 슬금슬금 문전까지 세도를 자주 했고요. 그러다 후반 28분 지동원, 기성용, 고요한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침착한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K리그에선 처음으로 골 넣은 거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데뷔골 나왔고요. 노세레모니로 친정팀의 예우까지 했습니다. 그 서울은 동점골 이후에 뭐 지동원, 김신지 투입하면서 뭐 역전골까지 좀 받았을 텐데 추가골은 없었고요. 오히려 추가 시간에 기성용이 핸드볼을 의심받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주심이 VAR 온필드 리뷰까지 한 뒤로 파울 없음을 선언하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잔디 얘기는 조금 짧게 하면 인천구장 잔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푹푹 패이는 모습 그리고 뛰어가다가 선수가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기성용이 좀 짜증을 한번 부렸죠.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잔디 상태가 분명히 좀 선수 부상이 걱정된다. 그런 기성용의 글에 좀 공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K리그 팬들 입장에서 보면 K리그 잔디 원래 그렇잖아. 이런 반응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육상이나 쇼트트랙 따지면 뭐 트랙이 그런 상태라던가 뭐 얼음 상태가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K리그만 유독 그런 좀 인식이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인천이 구조적인 문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저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잔디 워낙 경기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만들고 싶어서 이제 잔디 관리팀도 따로 두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수원과 수원FC의 수원 더비였습니다. 수원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이 마침내 수원 더비에서 웃었습니다. 사실 수원이 전력 누수가 좀 있었어요. 부상, 징계 등으로 사리치, 김건희, 이기재가 제외됐고 지난 개막전과 비교하면 6명의 멤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한층 더 끈끈해진 모습. 그러면서 시즌 첫 승과 고대하던 수원 더비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끝까지 버텼던 지난 개막전 인천과의 개막전에서도 수비 조직력은 꽤 좋다는 인상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경기에는 불투이스 2안도까지 가세하면서 사실 수원의 지난 시즌 약점이 뭐였냐 높이였어요. 상대 이제 주구장창 이제 롱볼로 때려 넣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를 좀 이 두 선수의 가세로 좀 지어낸 모습이고요. 수비의 중심 역시 이 선수를 빼면 안 되겠죠. KOM 전 양영모로 꼽았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날 경기 분수령은 전반 14분 수원FC가 얻은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사실 과정도 VAR 통해서 나온 거였고요. 이게 골이 됐더라면 아마 수원 입장에서는 수원FC만 만나면 골이네. 이게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들어서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양영모가 이 니실라의 페널티킥을 완벽히 막아내면서 분위기를 수원으로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왜 라스가 안 찼을까라는 거 알아봤는데 라스 선수가 그 직전에 발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라스를 지목을 했는데 못 차겠다라고 벤치에 사인을 보냈대요. 그래서 니실라에게 줬는데 니실라가 실축을 하게 말았죠. 양현모 이날 페널티킥 선방뿐만 아니라 후반 11분 이승우의 슈팅 앞면으로 막아내는 장면 네. 압권이었고요. 후반 25분 니실라의 슈팅 막아내는 장면도 정말 멋있었거든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낸 양현모의 세이브로 분위기를 바꾼 수원은 전반 21분이었죠. 이게 될 때 이런 게 확실히 나와요. 이기재 대신 투입된 박형진이 깜짝 결승골을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잭슨의 플레이가 일단 좀 아쉬웠고요.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박형진의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고요. 수원은 시종 강한 압박과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잃지 않으면서 수원 FC를 압박했고요. 압박에서는 역시 정승원 선수가 선봉했으면서 정말 많이 뛰고 수비에서는 민상기 선수가 매통령답게 새롭게 경기에 나선 불투이스 이한도 선수를 잘 이끌었습니다. 장호익이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공격 쪽에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나왔던 그로닝은 이제 크로스가 좀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좀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볼을 잡을 때 좀 급한 느낌. 그래서 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야가 좀 좁은 것은 좀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수원 FC 이야기를 하면은 확실히 지난해 같은 공격이 안 나옵니다. 제가 기사도 쓰긴 했지만 라스 무릴로가 아직 안 올랐다기보다는 이영재의 공백이 확실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승우 더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전반 20분 투입됐는데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날 슈팅 몇 번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과감 움직임 보였는데 후반 이 장면에서 보듯이 이제 풀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 후반 2분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게 사실 드리블 방향도 아쉽긴 했지만 일단 느렸어요.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 위력적인 선수였다는 걸 감안하면 속도가 더 올라와야 100%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수원 FC 그리고 이승우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울산과 성남의 경기. 울산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울산이 후반 아마노 준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승리했다. 개막전에서 득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내고 첫 승을 거뒀고 성남은 두 경기 연속 0대2 스코어로 연패를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이 경기 리뷰는 이렇게 좀 짧게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아마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번 겨울에 이동경 유럽 약속했잖아요, 진출. 그래서 나간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하고 대체자로 낙점한 게 바로 아마노인데 동료들과의 케미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또 꾸준함도 봐야 되겠지만 선수 개인이 가진 실력 이 한 경기만 놓고 볼 땐 감히 이동경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중계에도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일본 테크니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볼터치가 간결하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동작은 크지 않아서 좀 시원한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워낙 부드럽고 주변 동료들을 이용하는 영리함까지 갖춰서 상대팀 수비수 입장에선 막기가 무척 까다로워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김천전에서 피파울이 5개 그리고 성남전에서는 7개입니다. 모두 해당 경기 내 최다 기록이고 영상 또 보시면 아마노가 성남전에서 페널티를 얻는 장면이거든요. 돌아서는 동작 저 보십시오. 네, 저런 스킬을 지닌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성남 선수들이 당황했고 권승영이 다리를 뻗어서 페널티 파울을 내주고요. 다음 장면은 몰래 다가와 공을 낚아채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재원 선수도 당황한 게 보이죠. 이 타이밍에 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노 공 낚아채서 또 페널티를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바코가 실축을 했고 두 번째는 야 비켜 내가 찰게 본인이 넣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발리슛으로 울산의 시즌 첫 골까지 넣으면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후반에는 또 사이드라인을 타는 드리블로 마상훈의 파울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마상훈이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마상훈 초반에 안 풀립니다. 네, 안 풀립니다. 첫
경기에서는 뭐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이번 경기 퇴장당했는데 김천전에서도 하창래가 경고 2장을 받아 퇴장당했잖아요. 경고 2장 모두 아마노한테 파울한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 아마노를 어떻게든지 조금 딸려 나와서 파울하다가 그런 우를 범했는데 하여튼 아마노가 지금 12개 피파울 그리고 2경기 연속 페널티 유도 그리고 2골 하여튼 지금 모든 스탯을 혼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최재만 공격수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금 제로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바코가 좋았을 때 모습을 지금 아마노가 하고 있다. 감히 뭐 이날 경기의 KOM 물론이고 저는 라운드 MVP도 아마노가 유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그 아마노 에이전트랑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발목이 상당히 안 좋대요.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네. 야 그런데도 잘한 거야 그랬더니 네 다행이네요 하고 네. 아마노 선수는 그 김영건 선수 측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그 연습 경기할 때 안 좋았대요. 그래서 김영건 선수 일본어 잘하니까 불러가지고 야 K리그의 모든 팀들은 가와사키처럼 상대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정말 빡세게 부딪히지 않으면 너 살아남기 쉽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마노가 그 말을 되게 가슴에 품고 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제주와 강원이 붙었고요.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점유율 65대 35, 패스 670대 314, 슈팅수 15대 7. 다 기록에서 말해주듯 제주가 2배 가까이 다 앞섰거든요. 제주가 두드리고 강원이 막는 양상의 경기였는데 결국 강원의 방패가 이겼습니다. 포항과의 개막전에서 충격의 완패를 당했던 제주는 주중 수원과의 경기를 감안해서 4자리를 바꿨거든요. 개막전에서 성남을 잡았던 강원은 또 당시와 같은 라인업에 나섰고요. 맞아요. 강원의 올 시즌 컨셉트 뭐 명확합니다. 선수비 후 역습이에요. 최용수 감독이 3백 참 잘 만드는 감독이잖아요. 강원에서도 빠르게 그 능력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전문 센터백은 김영빈 선수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견고한 3백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서민우를 주목하고 싶은데 왕 기자가 뭐 개막전 프리뷰에서도 이제 서민우 선수 센터백 가운데 쓸 수 있다는 얘기 했었었는데 네. 이날 KOM으로 꼽았습니다. 원래 서민우가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 센터백이 더 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시즌 수미에서 센터백으로 변신했던 김건웅 선수 연상케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전환할 때는 김동현이 내려오면서 이 빌드업의 기점이 되는 그 형태를 되게 잘 만들고요. 수비에서도 확실히 이 경기를 읽는 눈이 좋아서 그런지 클리어링 8회, 획득 19회 모두 팀 내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비는 그 강원이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득점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왜냐하면 유효 슈팅이 단 1개였어요. 근데 제주의 유효 슈팅도 1개였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제주는 포항전보다는 경기력이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김봉수가 내려가서 3백 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수비가 좋아지긴 했는데 경기력적으로는 어쨌든 윤빛가락에 빠지고 이창민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니까 지난 시즌과 비슷한 양상의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측면을 중심으로 이창민이 순간 가담해서 이제 숫자를 늘리는 게 이 제주의 공격 작업인데 강원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우재 제르소가 자리한 왼쪽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는데 확실히 주민규의 부재가 좀 느껴졌어요. 후반에 투입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르소가 좀 고군분투했던 인상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득점까지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5분 제르소의 득점이 옵사이드로 무산된 것이 제주 입장에서 아쉬웠을 것 같고요. 강원도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디노를 투입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개인적으로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후반 36분 장면 보면 아시겠지만 디노가 들어가고 나서 강원이 확실히 위협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두 팀 모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것에 만족하면서 이번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네. 27일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과 포항의 경기. 난타전 끝에 김천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네, 시즌 첫 펠레스코어 경기입니다. 요새 뭐 팀들이 다 몸을 사리는 건지 많은 골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이 먼저 기선을 잡습니다. 12분 이광혁이 정말 마음 놓고 찬 공이 골대로 잘 날아갔는데 구성윤 손끝에서 치면서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위기를 넘긴 김천이 17분 페널티를 얻습니다. 그랜트가 조규성의 발을 걸었다는 VAR 판정이 있었고요. 이걸 조규성이 직접 차놨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짬이 되기 때문에 직접 찰 수 있었다. 이런 재밌는 소감까지 밝혔습니다. 그랜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진짜 이 선수는. 예. 잘할 때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간혹가다 한 번씩 이런 이벤트 하나로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만 돌아봐도 전북전에선 페널티 파울 범하고 아침 준결에서 울산 상대로 동점골 넣고 그리고 강원전과 광주전에선 퇴장당하고 그리고 올 시즌 개막전에서 제주전에서 꽤 잘했거든요. 근데 이날 또 다시 페널티를 좀 내줬습니다. 제 예전에 포항 관계자한테 이 그랜트 선수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본인에 대한 이
프라이드.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나 그 단어가 왜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런 게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포항은 물론 그 페널티 파울 억울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페널티 주어졌고 선제골을 넣었고요. 김천은 그 선제골 넣고 6분 만에 좀 추가골을 넣습니다. 코너킥에서 신진호의 어정쩡한 클리어링이 서진수 발 앞으로 굴러갔고 이걸 서진수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그래도 당하고 있을 김기동 감독과 포항이 아니죠. 맞아요. 이때부터 역습이 시작됩니다. 팔라시오스의 만회골. 지난 시즌 통틀어서 리그에서 단 한 골인데 벌써 첫 경기에서 그 똑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작년이랑. 왼발로 이렇게 빗나갈 줄 알았는데 직선으로 날아가서 딱 들어가더라고. 거기밖에 없었는데 딱 거기 잘 차놓았고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허용준이 호날두 다운 진짜 그 앞으로 달려가면서 헤더 그걸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크로스가 작살 났었어요. 크로스 진짜 죽였고 헤더도 아주 끝내주는 그런 헤더였고 후반 초반에 정말 포항다운 플레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포항이 뒤집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김지환이 또 한 번의 세트피스에서 정현철의 골로 승부의 세게를 박았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현철을 KOM으로 꼽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정승현이 지금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좀 예상되는데 이날 주장을 맡아서 팀을 잘 이끌기도 했습니다. 김천은 개막전에서 울산이랑 비기고 포항 잡으면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나갔고 포항은 2경기 5골에 달하는 득점력이 이날 패배로 다소 빛이 발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 보고 이게 잡힐 수도 있겠네 싶었는데 끝내 이기는 거 보고 강팀이다 생각 확 들더라고요. 개개인이 좋다 보니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전북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대1 결과지만 온도차는 좀 있었어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1대1 무승부였고 전북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경기력 때문에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스코어였거든요. 양팀 모두 개막전과 비교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변화를 줬습니다. 대구는 이용래 대신 이진용이 들어갔고요. 전북은 류재문 대신 박진섭이 들어갔습니다. 의도 명확하죠. 대구는 중원에서 기동력을 더해주겠다는 뜻이었고요. 전북은 높이를 올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효과는 대구가 더 컸습니다. 대구는 중원 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북의 이 막강 어리진에 밀리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이진용 선수 이 경기 KUM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개막전에서 못 뛴 것을 한풀이라도 하듯이 정말 엄청난 활동력으로 쓸어버린다 그러죠. 네. 대구 중원에 힘을 더했습니다. 기록에도 나오는데 이날 팀 내 최다인 4개 인터셉트 기록했고요. 7개의 차단, 7개의 획득, 6번의 지상 경합을 성공시키면서 백승호 쿠니모토를 완벽하게 견제해냈습니다. 이진용과 함께 있었던 라마스도 굉장히 수비 기록이 좋더라고요. 적절한 커버로 좋은 호흡 보였고요. 대구는 전반 27분 홍철의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변수를 맞았는데 특유의 빠른 역습으로 전북을 괴롭혔습니다. 이태희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이전까지 2번이나 골대를 맞추는 등 아쉬운 장면이 좀 많았거든요. 결정력만 좋았다면 대열을 잡았을 수도 있었던 경기입니다. 가마 감독이 무승부도 아쉬운 결과라고 한 게 좀 이해가 되는 경기였고요. 세징야가 지난 경기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에이스가 100%가 아닌 가운데서도 역습과 침투를 강조한 대구 특유의 공격이 나왔다는 건 대구 입장에서 좀 고무적일 것 같고요. 이태희 케이타도 팀에 빨리 녹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는 여러모로 좀 얻은 게 많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전북은 전체적으로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 의존한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 쪽은 홍정호, 공격은 문선민. 수비야 현재 상황에서 홍정호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특히 공격 쪽에서는 지난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문선민 투입 이전까지는 좀 아쉽다가 투입 후에 살아나는 경기가 반복되거든요. 선제골 역시 문선민의 빠른 돌파 후 내주는 패스를 개막전에서는 송민규가 마무리했고 이번 경기에서 김보경이 마무리했거든요. 문선민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이야기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팀으로서의 플레이가 좀 아쉽다는 반증으로 보이거든요. 전북은 막판 송민규의 회심의 슛이 빗나가면서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이 경기 끝나고 김보경이 반전 메시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연맹에서는 당연히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네. 자, 3라운드 프리뷰도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일 오후 2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수원FC전입니다. 양팀 기류 확실히 상반됩니다. 울산 성남까지 잡으면서 첫 승 신고했고요. 반면에 수원FC는 지난 시즌 절대 우세를 보인 수원을 상대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거든요. 울산은 아머노준이 골맛을 보면서 이 득점효를 뚫었지만 수원FC는 아직까지 무득점 중이고요. 여기에 울산은 제1리그식 패싱게임이라는 확실한 컬러가 만들어진 반면에 수원FC는 아직까지 이 특유의 역동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이 이 엄원상 출전 시간 늘리고 박주영까지 가세하면서 공격진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두 팀의 대결 얘기하면 역시 지난 7월 맞대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 수원FC가 라스의 포트트릭으로 5대2로 이겼잖아요. 이후 울산이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이기면 서력을 하긴 했지만 수원FC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양 팀의 상성이 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반증이기도 한데 수원FC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변화를 고민 중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난타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키플레이어로는 울산은 수원FC를 상대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골 1도움을 기록 중인 바코 꼽고요. 수원FC는 역시 울산 상대로 5골을 넣은 라스를 꼽겠습니다. 예측 해야 돼. 예측까지 이어가면 흐름을 타 울산의 승리 점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냥 틱 넘기는 것 같지?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전북도 수원도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수협을 쉽게 이긴 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FC가 오히려 앞선 경기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는 첫 승점을 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제주전입니다. 수원은 홈에서 2연승 노리고요. 제주는 3경기 만에 승리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총 4번 맞붙어서 제주가 2승 1무 1패 우위를 점했는데 지켜볼 건 수원이 홈에서 제주 상대로 4경기에서 3승 1무 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까다로운 빅버드 원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제주는 주민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는 개막 후 2경기에서 침묵 중인데요. 주민규는 개막전에서 선발, 2라운드에서는 교체로 나섰지만 2경기에서 유효슛을 1개 쏘는데 그쳤습니다. 팀이 지금 많은 영입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버퍼링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 빠르게 득점 침묵을 깨고 무승을 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규의 골이 필요하고요. 주민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최근 수원전 4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이 펠레스코로 역전승하긴 했지만 주민규가 넣은 원더골들을 많이들 발리슛도 그렇고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 주민규를 조커로 뒀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민규 제르소 링의 공격을 어떤 수원 입장에선 불투이스 민상기 이한도 3백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3백이 지난 수협전에서 높이와 힘 그리고 어떤 투지를 좀 보여줬다고 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런 만큼 또 한 번의 무실점을 좀 자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에선 이날까지 김건희가 징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로닝에게 조금 한 방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양 팀에서 결정한 선수는 수원 이기재 그리고 제주 윤빛가람 정도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좀 들었고요. 예측을 바로 해보면요. 수원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수원 승으로 하겠습니다. 상성이 약간 무섭긴 한데 이동 변수 그리고 승리 기운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자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0대0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1일 오후 4시 반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인천전입니다. 요거 창 기자 가죠? 네. 한 골 싸움이 될 공산이 큰 경기. 예, 두 팀은 지난해에도 팽팽한 흐름이었거든요. 강원이 2승 1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잇기는 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팽팽했고요. 강원은 역시 윤스식 질식 축구가 이제 키가 될 텐데 고무열 한국 경기 없기 때문에 무게추를 좀 올리는 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경기는 디노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3백이 여전히 완전치 못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조금 더 힘으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역습의 속도나 정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인천은 델브리치가 돌아오면서 3백에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어쨌든 땜빵 수비였는데 수비 조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고요.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실패했지만 요즘 들어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무고사에게 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내부적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본 5년간 무고사 중에 몸이 제일 좋아요.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두 팀 다 이제 현재 이렇다 할 부상자 없고요. 변화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 진검승부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강원의 방패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 네, 저도 무승부하겠는데 상성상 인천이 강원 수비를 상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서울전. 이거 만 기자가죠? 네, 제가 다녀오는데요. 지난 시즌 익수볼이 성남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점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세면이나 스쿼드 컨디션 면에선 서울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인천전에선 끌려가는 경기 사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인천이 이겼어도 할 말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익수볼이 후반전 반전을 통해서 추격자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상 징후를 보여서 하프타임에 뺐던 이태석이 돌아올 전망이어서 주전급이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흘 간격 경기라 교체로 좋은 모습 보인 김진야, 권성윤, 지동원, 김신진의 출전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성남은 지금 권경원, 이규성 이 선수들이 동시 이탈을 한 다음에 지금 빌드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격진의 어떤 양질의 패스가 가지 않고 밀리치가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또 도드라지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리더형이 없어요. 묵묵형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상황에서도 어떤 호흡 미스로 실점하는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상훈이 퇴장 징계로 빠지면서 수비진의 변화까지 좋아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강희빈 또는 곽광선이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성남의 박수일로 하겠습니다. 인천 서울전을 참고한다면 윙백이 익수볼 풀백을 눌러주고 공간을 어떤 활용하는 공격을 한다면 상대가 어려워한다는 거를 조금 증명을 했습니다. 박수일이 해줘야 될 어떤 미션이라고 보여지고 서울은 30-30 달성한 고요한 선수 지금 2경기 연속 도움인데 3경기 연속 도움을 좀 기대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바로 예측을 하면 무승부하겠습니다. 경기 간격이 짧다 보니까 몸이 아주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흐름에서는 워낙 서울이 앞서 있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2일 경기 가보겠습니다.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 포항전입니다. 두 팀은 강상호 사가로 이번 겨울에 자주 엮였던 팀인데 일찌감치 맞붙습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전북이 패승 승패 2번 이기고 2번 졌습니다. 가장 최근 전주성에선 포항이 승리를 했고요. 전력차를 넘어서 팽팽한 어떤 양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북은 올 시즌 2경기에서 한 골씩 공격이 2%좀 부족합니다. 구스타보의 컨디션 문제, 한교원 이용 이런 측면 자원의 부상 여파로 보이는데 박스한 슈팅이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2번째예요. 원래 박스까지 와서 어떤 해결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 팀인데 맞아요. 박스 외곽에서 지금 중거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압박의 강도, 수비 안정성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전북이란 말이 나오는데 2경기 1실점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항은 반대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데 2경기에서 유효슛이 15개 그리고 5득점 모두 가장 많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뭐 전북도 화공지향하잖아요. 근데 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안정의 기반을 조금 두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만큼은 전북의 방패가 포항의 창을 견디면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느냐를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에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문선민 다시 한번 키플레이어를 꼽고 싶고 포항에선 2경기 3골 지금 득점 선두입니다. 호날두, 허용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전북 승하겠습니다. 포항이 지금 계속해서 원정살이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수비 집중력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 무승부하겠습니다. 양 팀의 팽팽했던 흐름이 이번에는 무승부로 발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라운드 제가 무승부 많이 해갖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맞췄는데 느낌이 역전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김천전입니다. 대구 전북전을 통해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홍철은 인대 쪽 손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안용우 아니면 지난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인 케이타 중에 대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윙백 자리 외에는 지난 라인업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진혁이 어느 자리에서 출발하느냐. 그 가마 감독도 이 선수의 존재로 굉장한 큰 힘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놀랐을 거예요. 네, 공격으로 갈지 수비로 갈지 일단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천 수비 쪽에 하창래가 복귀를 합니다. 박지수, 연재현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박지수, 하창래가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팀 지난 FA컵에서 맞붙어서 당시에는 대구가 후반 막판 극장쇼로 2대1 역전승 거뒀거든요. 당시와 김천이 차이가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김천은 개막 후 공수에 있어서 다코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습에 능한 대구와의 상성을 보면 저는 지난 포항전과 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천의 승리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불로는 김천이 유리하다. 저는 반대길을 걷겠습니다. 대구 승! 외국 선수들의 0점이 좀 조준 맞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2라운드와 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 제가 얼마나 맞출지 이 부분 지켜보시는 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